FBI, CIA, NSA와 협력하는 팔란티어,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일까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바로 분석해주는 기업은 없을까요? 그래서 팔란티어와 스플렁크는 지금 매수하기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팔란티어와 스플렁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팔란티어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이하게도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이며 최근에는 타 기업들과도 거래를 하고 있다 합니다. 미국의 CIA, FBI, NSA 등과 협력을 하는 것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었죠. 팔란티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이상한 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패턴 분석을 통하여 정상 패턴을 벗어난 이상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CCTV의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테러리스트를 찾아내는 등과 같은 작업을 한다 합니다. 과거 국제무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코끼리 상아를 불법으로 수출하는 업체를 잡기도 했다 했죠. 또 은행에서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여 탈세 및 불법 자금의 움직임을 추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이유는 창업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 흥미롭게 보고 있는 분들 중 한 분인 피터 틸은 팔란티어의 창업 멤버입니다. 그는 페이팔의 창업주이기도 했으며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이기도 했죠. 피터 틸은 페이팔에서 거래 데이터를 자주 접하다 보니 사기 거래가 발생하는 특수한 패턴이 있다는 점을 찾아냈다 합니다. 그리고 페이팔 매각 후 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를 창업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민간 기업에게도 매우 용이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버스와 협업을 통하여 스카이와이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비행기는 하나의 날아다니는 컴퓨터입니다. 비행기에는 수백 수천 개의 부품이 있으며 부품마다 센서가 부착되어 있죠. 즉 한 번의 비행으로 엄청난 데이터의 양이 수집이 되며 동시에 많은 비행기가 비행을 하니 쌓이는 데이터의 양은 어마무시하죠. 에어버스가 가진 문제점은 데이터의 양은 많으나 효율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팔란티어와 협업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죠. 비행기 센서 데이터를 통하여 비행기를 어느 시점에 정비를 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알아내었다 합니다. 더불어 짐을 얼마나 많이 싣고 설정을 어떻게 해야 에너지 효율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도 알아냈다 하죠. 이상 비행 패턴이 발생하면 바로 감지할 수 있다 합니다. 에너지 기업인 BP와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를 뽑아내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BP에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시출할 수 있는지 알려주죠. 실제로 BP는 팔란티어 플랫폼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10%나 개선시켰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곧담은 정부를 상대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방부와 CIA, FBI와 같은 정보 요원들에게 제공되는 플랫폼이죠. 파운더리는 기업 및 기타 정부 부서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플랫폼입니다. 둘 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플랫폼이며 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 수집 및 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팔란티어의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현재 125개의 고객과 거래를 하고 있다 합니다. 2020년도 6월 기준 총 계약 중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54%,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6%로 거의 반반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죠. 대부분 장기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균 계약 기간은 3.5년이라 합니다. 팔란티어는 부정적인 이야기 및 흥미로운 이야기를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팔란티어는 서비스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 한해서만 제공을 하고 있죠. 즉 중국과는 절대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이민세관 단속국과 협업을 하여 불법 이민자를 추방시키기도 했었죠. DEA와 협조를 하여 마약 거래 단속을 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제 재무도 살펴봐야겠죠. 매출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10년도 더 된 기업이지만 아직도 적자를 보고 있죠. 상위 20개의 기업에서 발생시키는 매출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상위 20개의 기업은 꾸준하게 더 많은 돈을 팔란티어에게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팔란티어는 고객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0만 불 이상 또는 10만 불 이하를 팔란티어에게 지불하는 고객을 1차적으로 나누고 10만 불 이상을 지불할 경우 팔란티어가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내는지를 분류하고 있죠.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초기 계약 단계에서는 팔란티어가 손해를 보며 기업 또는 정부를 도와주고 충분히 계약 금액이 커지면 팔란티어가 수익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팔란티어는 총 잠재 시장을 118빌리언 달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 중 매출이 500밀리언 달러, 6천억 원이 이상인 기업이 6,000개라고 하며 이 기업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경우 56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창출시킬 수 있다 하죠.
정부를 상대로는 해외 및 미국의 여러 부서들과 거래를 할 경우 총 63빌리언 달러의 잠재 시장 규모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팔란티어를 투자처로서 볼 경우 생각해봐야 할 점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 컨설팅 기업인지 소프트웨어 기업인지를 구분해야만 합니다.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소수의 기업 및 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규모를 키운 후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컨설팅 기업으로 볼 경우에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처럼 소프트웨어만 팔고 사용법만 알려주면 되는 고정비용이 낮은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또 헷갈리는 것이 매출과 매출 비용을 비교해보면 매출 총이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치는 어느 정도 보이고 있죠.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대중을 위한 많은 고객을 상대로 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줌이나 텔레닥처럼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 기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불어 팔란티어가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주체들 중 몇 군데만 끊는다면 팔란티어의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스플렁크입니다. 스플렁크는 데이터 관리 및 시각화 분석을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팔란티어와 다르게 대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스플렁크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 분석을 할 수 있다 합니다. 제품부터 살펴봐야겠죠?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라는 실시간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하는 기기와 연동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데이터를 정리해준다 하죠. 데이터 관리 및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정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 과정을 스플렁크가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머신러닝 분석, 데이터 저장 등을 도와주죠. 스플렁크 클라우드는 엔터프라이즈를 SaaS 모델, SaaS 모델, 구독 모델로 변경시킨 제품입니다. 엔터프라이즈와 기능은 유사하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인 자원 관리를 하기에 유용하다 하죠. 최근에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클라우드로 변경시키려 노력을 하고 있다 합니다. 다양한 솔루션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는 데이터 분석을 해주다가 보안에 문제가 생길 시에 시그널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시그널 FX는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시그널을 보내준다 합니다. IT 서비스 인텔리전스는 머신러닝으로 고객의 제품의 성과를 분석해준다 하죠. 이외에도 여러가지 실시간 데이터를 스플렁크가 분석을 해주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와 클라우드에 연동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도 있다 합니다. 쇼피파이나 세일즈포스처럼 서드파티 애드온 제품들이 있다 하죠. 아무래도 스플렁크는 데이터 처리 및 관리를 하지 수집 및 저장을 주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AWS와 연동을 앱을 통하여 제공하기도 하며 머신러닝 툴킷을 제공하여 데이터 전처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스플렁크의 가격 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돈을 지불할 수 있죠. 스플렁크의 컴퓨팅 자원을 몇 개나 사용하는지에 따라 돈을 지불할 수도 있다 합니다. 재무도 간략하게 살펴봐야겠죠. 매출은 20에서 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 매출은 2.4빌리언 달러, 2.8조 원 정도를 벌었죠. 아직은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라이센스 매출의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매출 비용이 매출의 1.7%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죠. 비용은 세일즈 및 마케팅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데이터에 관련된 두 기업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네요. 분명 팔란티어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쪽에 치우쳐져 있으며 스플렁크는 좀 더 포괄적이고 대중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죠. 두 기업 모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련 지식이 풍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 및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경쟁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으나 스플렁크의 경우 실사용자 또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경쟁력을 알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팔란티어와 스플렁크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